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 70주년을 맞아 무언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광복 70년의 지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의 암울한 시대와 광복, 민족의 분단, 6.25 동란,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견디면서 가난한 신생 후진국에서 현재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에 육박하는 선진국 수준의 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2차 대전 이후 후진국 중에서 전후에 선진국이 된 나라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선진국의 문턱에 이른 대한민국의 발전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버지의 조국 케냐를 방문했을 때 한국의 발전을 보라고 했듯이 시장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400만 국민이 보셨다는 영화 국제시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끝부분에 노인이 된 주인공 덕수가 아버지 영정 앞에서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물을 참고 버티던 관객들조차도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는 대목에서는 바로 자신이 하고 싶었고 듣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점에서 감동을 참기 어려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다행히 국제시장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만약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덕수가 오늘날 취업과 결혼과 자녀를 포기한다는 소위 삼포시대의 고민을 안고 있는 손자와 지난 세월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의 세월을 이야기한다면 과연 이렇게 감동의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요? 고개를 들고 미래를 바라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령화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가 뉴노멀로 자리 잡았으며 경제활동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현재 12%대에서 2030년 2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 세대는 스스로 삼포 세대, 즉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 인구 중 교육과 훈련 등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 즉 니트의 비중은 한국이 15.6%로 OECD의 평균 8.2% 거의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 성장률이 낮아지자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1%의 금리에 저축을 해서 언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암울한 미래의 전망에는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를 비롯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에게 그러했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산 시대보다 더 나은 시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역사적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인 시대에 대응하여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연금개혁을 했으니 다음 세대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구조개혁을 해서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으니 열심히 해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정부는 임금 피크제 추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기업들조차도 대상 316개 기업 중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공기업 수는 11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임금 피크제조차도 양보하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3포 시대건 5포 시대건 너희 시대는 너희가 알아서 살라고 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총체적 무력증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지나친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청와대는 국회 때문에 정책 추진이 안 된다고 하고, 국회에서는 여당은 야당 때문에, 야당은 여당 때문에, 언론사는 수익성 때문에, 학계는 자신들의 평가 점수를 채우는 데 급급해서 한국 사회를 제대로 들여다볼 여력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로 이대로 간다면 지금 기성세대는 아버지 세대로부터 엄청난 기회의 세대를 물려받았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절망의 시대를 물려줄 가능성은 높아져 가고만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자식 세대가 우리보다 못 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성세대가 세금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기성세대의 복지 비용을 우리보다 살림살이가 더 어려울 다음 세대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넘겨주는 것도 부족해서 세금 부담까지 넘겨준다면 기성세대는 참으로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 유엔이 발표한 인구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50년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나라가 될 것이며, 이보다 더 놀라운 전망은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5,200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5050년 5,100만 명, 2100년에는 3,800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2050년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41.5%로 세계 2위의 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미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세대가 등장했으니 이 유엔의 암울한 전망이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혼미한 가운데서도 각국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20년은 옛날 이야기고 엔저와 제조업의 부활 때문에 1990년 이래 최대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세계의 공장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옮아가고 있으며 낮은 에너지 비용과 세금 부담으로 전 세계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영국의 캐머런 정부는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금과 높은 복지의 기형적인 영국 구조를 높은 소득과 낮은 세금, 낮은 복지 수준의 새로운 구조로 개편하고자 하는 대대적인 국가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어려운 경쟁편에 살게 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보다 나은 시대를 물려주어야 하는 이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성세대는 포퓰리즘의 단맛에서 과감하게 깨어나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구조개혁에 합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치권을 쳐다보는 것은 더욱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기보다 각자 도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못 사는 세상에서 살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을 비롯하여 노동개혁을 지지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것이며, 세금을 더 부담해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줄여주는 것이며,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 것은 출산을 촉진하여 저출산과 고령화를 최대한 억제하는 길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혼신의 힘을 다해 기회의 시대를 우리에게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해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데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